제가 써놨지만 모자 문제의 본명은 완전순열 혹은 교란순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완전순열이란 이름보다 교란순열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이유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교란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려요. 자, 모자 문제라고 해서 저는 얘를 H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할 거예요. HN 하면은 이제 N명의 학생들이 모자 문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모자가 뭐냐면 이런 거야. 자, 4명이 이렇게 있어, 앞에. 각자 야구펜이 달라. 응? 그럼 한 명은 하나펜, 한 명은 두산펜, 한 명은 LG펜, 한 명은 KT펜 이런 거야. 그리고 다 자기 모자를 딱 쓰고 왔어. 자기 펜 모자를. 근데 쌤이 이런 거야. 야, 너네 다 네가 가져온 모자가 아닌 다른 모자를 써야 돼. 이렇게 한 거야. 그 경우의 수가 몇이겠느냐? 라는 거지. 응? 예를 들면 하나펜이야. 그럼 하나펜 모자를 쓰고 왔지만 그걸 제외한 다른 3개 중 하나의 모자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가 규칙이 없다는 게 느껴져요? 규칙이 없게 느껴져요, 보통. 그리고 여러분 교육과정상에서는 이 친구의 규칙을 모르는 게 맞아요. 근데 규칙을 모르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수영도로 해결하게 되겠지. 근데 수영도 유형에서 이 교란순열, 완전순열, 모자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자 문제도 규칙을 정복하자라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아주. 하나씩 해볼게요. 자, H2입니다. 얘가 몇일까? 그러면 숫자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표현해볼게. 잘 생각해봐. 여기가 사람이고 여기가 모자야. 문자로 할게. 경우의 수가 몇일까? 경우의 수가 몇이야? 1이죠?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H3은 3명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잘 봐. A가 선택할 수 있는 모자가 몇 개 중 하나야? 2개 중 하나야. 그럼 2 곱하기 이렇게 할 거지. 그럼 A가 B를 선택했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럼 B가 A를 선택할 수도 C를 선택할 수도 있지. 근데 B가 A를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C가 자기 걸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이러한 하나의 경우밖에 없죠, 각각. 그래서 H3은 2가 됩니다. 이렇게. 다음 H4예요. 여기부터 어려우니까 잘 들으세요. 자, 4명입니다. 잘 들어야 돼. 제발. 자, 또 A의 선택에 의해서 몇 곱하기? 3 곱하기 하면서 시작해요. 여러분 결국엔 외울 건데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 잘 들어. 그러면 A가 B를 선택했다고 가정하자. 그럼 B라는 애는 선택권이 몇 개야? 여기서 3개라고 하면 안 돼. 2개야. 내 모자를 뺏어간 애 걸 복수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애 걸 가져가느냐 이렇게 나뉜다고 판단해야 돼. 쌤이 과장 좀 했어. 3개 맞지. 근데 케이스를 2개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합의 법칙이죠. 합의 법칙이 나와요. 자, B가 만약에 복수를 해. 나도 네 거 가져갈래? 하고 가져갔어. 그럼 어떻게 돼? 어떤 일이 벌어져? 이 둘이 모자 문제에서 제외가 돼요. 그쵸? 둘이 쓱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되지? 아니, 하나 말고 H, 그렇지. 이게 되죠. 왜? 우리 이거 5명이랑 6명도 할 거야, 지금. 그래서 규칙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거지. 다음, 여기가 중요해. 이제 잘 들어. 자, B가 복수를 안 할 거야. B가 다른 애들 모자를 가져갈 거야. 자, 우리 지금 순열과 조합이지. 경우의 수를 세고 있는 거야. 경우의 수를 세고 있는 거야. 어떤 케이스가 나오는지 하나하나 살필 필요 없어. 몇 개가 나오는지만 알면 돼. 잘 봐. A가 B를 가져갔어. 근데 난 미련을 버렸어. 난 A 걸 안 쓸 거야, 그치?
그럼 이 A를 쓰는 친구는 누구들이야? CD라고 하지 말고 A도 아니고 B도 아닌 다른 애들이야. 맞지? 맞아? 좀 생각해봐. 얘가 굳이 A의 모자일 필요가 있어? 어차피 B도 안 쓴다며. 그치? 그럼 얘를 B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상관없지 않냐는 거야. 왜? 어차피 A와 B는 이걸 안 쓸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름이 뭐든 상관없는 거 아니냐는 거야. 그냥 B의 모자라고 가정해도 상관없지 않나. 그럼 얘는 뭐가 돼? H3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럼 3 곱하기 몇이야? 1 더하기 2에서 얘가 9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H5는 몇일까요? 연상해봐. 처음에 뭐 곱하기야? 4 곱하기야. 왜? 처음에 어떤 쉐끼가 뭘 가져갈지 결정을 일단 해줘야 돼. 그 다음 그 친구가 복수를 할지 말지에 따라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 복수를 하면 어떻게 돼? 두 명이 사라져. H3. 복수를 하지 않으면 A는 사라지고 모자가 B로 바뀌는 거지. H4가 되는 거야. 그럼 4 곱하기 2 더하기 9 한 몇이야? 44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했니? 규칙 보여? HN은 뭐와 같아? 여러분 건 HN 플러스 2라고 나와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쓸게요. HN은 N 마이너스 1 곱하기 이해를 해야 돼. H N 마이너스 1과 H N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런 규칙이 있다. 표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n값에 따라서 hn이 어떻게 바뀌느냐? n이 1이면 hn이 몇이에요? 0이죠.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기다려봐.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A가 B를 가져가. B가 복수를 해? 그럼 H1이죠. 그러니까 0이다 이거지. 쟤를 0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자, H2 몇이죠? 1이고요. H3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H4 몇이에요? 9.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 생각이 안 나면 더해서 3을 곱한 값이에요. 이렇게. 9 이렇게 돼요. 다음 5예요. 11 곱하기 4, 44가 나와요. 자, 6까지만 해볼게. 안 써요, 6은. 53 곱하기 5 하면 265 이렇게 돼요.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근데 쌤이 그랬지. H6은 안 나온다고. 이유가 뭐죠? 너무 커요? 방금 질문할 때 몇백, 몇십, 몇의 경우의 수를 세고 온 양반이 너무 커요? 왜 안 할까? 얘들아, 이거 유형이 뭐야? 모자 문제 유형이 뭐냐고. 수영도란 말이야. 수영도는 하나씩 해보는 거지. 얘는 몇 개를 해봐야 되는 거야? 53개를 해봐야 돼요. 5 곱하기는 떨쳐두고 53개를 해보게 시키는 선생님은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고소하세요. 그거 진짜 잘못된 거야. 진짜. 선생님도 하라고 하면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어디서 나와? 요 두 개에서 진짜 잘 나와요. 이거는 외우세요, 꼭. H4는 9, H5는 44. 이 중에서 더 잘 나오는 건 44예요. 왜? 저 H4는요. 수영도 몇 번, 가지치기 몇 번 할까? 3번밖에 안 해요. 3 곱하기니까. 얘는 몇 번 해요? 11번. 너무나 이상적인 횟수죠. 11번 정도면 시킬만 하다. 가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충 하는 애들 틀리게 만들 수 있고. 그치? 그래서 HO 44다. 저걸 잘 기억해야 돼. 되니? 자, 간다 이제. 우리 공수투 선행 못한 사람 손 들어볼까? 오케이. 자, 지금부터 제가 함수를 짤 거예요.
함수를 짤 거예요. 근데 예준이를 배려하기 위해 함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이해해 보세요. 자, 마지막에 총정리는 해드릴게요. 자, 이쪽 수랑 이쪽 수랑 하나씩 매칭을 시켜볼 거예요. 느낌 와요? 함수죠? 느낌 오죠? 하나씩 매칭을 시켜볼 거야. 근데 잘 들어? F1 하면 얘가 가져간 얘랑 매칭되는 숫자야. 근데 얘가 X가 되지 말래. 이게 뭔 말이야? 자기 모자 쓰지 마라. 이 얘기야. 이 이야기를 단순화해서 여러분들한테 표현해 준 거야, 지금. 그 다음, 꼭 1대1로 매치해야 돼요. 1대1 대응 생각하시면 돼요. 1대1 매치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얘 가져갔는데 하나의 모자에 대가리를 두 개를 낑기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니?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무조건 1대1 매치. 하나의 숫자는 하나만 가져간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바로 교란순열, 완전순열, 모자 문제의 조건이 돼요. 이게 모자 문제 조건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얘를 만족하는 F가 몇 개 있어? 9개 있다. 이 얘기예요. 대충 생각해 보시면. 자, 이제 가능한 매치 개수를 셀 거예요. 잘 들어라. 자, 이거 몇 개입니까? 44개죠? 이해돼요? 잘 들어. F1이 2래요.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답은? 정답이요. 11하죠. 곱하기 4 왜 했어요? 1의 선택권이 4개 있기 때문이에요. 강제했죠. 그러니까 1 곱하기죠. 그러니까 11이에요. 답이. 이해했다. 방금 말 이해했다. 눈치 보지 말고. 다시. 여기까지 이해한 사람 손 들어봐. 이것까지 뭐 말인지 알겠다. 이해한 거야, 호준이? 진짜야? 질문해도 돼? 오케이. 자, 근데 요게 없으면 44죠. 이해해? 아, 대답을 해봐. 그래야 내가 알지 계속 손 들 거야. 이해해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F1이 2라고 나왔지. 이게 무슨 말이냐고. F1은 원래 경우의 수가 몇이었어? 4개였지. 그래서 4 곱한 거 아니냐고. 처음에. 4 곱하면서 시작하잖아. 그래서. 근데 지금은 F1이 2라고 결정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앞에 4 곱하기만 쓱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2 더하기 9에서 11이 된다는 거야. 이해했니? 했어? 더 간다. 나올 만한 문제를 다 풀고 있어. 자, 6개가 됐어. 경우에서 몇이야? 265. 외우는 거 아니지? 외우는 거 아니야 얘는. 외울 필요 없어. 어떻게 구해? 9 더하기 44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안 나온다 했어. 그냥 그렇다고. 그냥 알고만 있어라. 근데도 6개가 나왔어. 그러면 이런 걸 반드시 주게 되어 있어. 반드시 조건을 제한해줘요. F1이 2야. 경우의 수가 몇일까? 53. 그렇죠. 53이겠지. 이해됐어? 53이야. 간다. 이때 F2는 3이래. F1은 2고 F2는 3이래. 경우의 수 몇이야? 11. 느껴져?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챙겨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1이란 친구가 3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는 2를 쓴 거야. 뭔지 알아? 이런 느낌이라고.
1 대가리임. 응? 여기 2를 쓸 거거든? 근데 2 위에 2가 있는 거임. 3을 쓴.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럼 결국에는 이 가운데 있는 거 제외하고 1이 2는 문제에서 제외시키고 1이 3을 쓰고 있다랑 같은 문제 아니냐는 거지. 이해돼? 다시 F1은 2고 F2는 3이래. 그러면 사실 2라는 친구는 지금 선택권이 없는 거 아니냐는 거야. 사람도 모자도. 2가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냐는 거야. 그럼 F1, 1이 누구 모자를 썼다? 3의 모자를 썼다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냐는 거지. 개수만 센다니까. 개수만. 그러니까 얘를 싹 지우고 이렇게 가져갔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잖아. 그러면 F변 5의 분위기인데 선택권 하나가 강제되어 있으니 얘는 11이다. 이 얘기야.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다음 마지막이에요. 자, 방금은 엮여있는 수가 나왔죠? 이번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할까? 제가 이 말을 안 하면 모자 문제 몇 개인지는 아는데 좀만 활용하면 못 푸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최대예요. 최대. 자, 간다. F1이 2예요. 그럼 아까처럼 그냥 강제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지금은 두 개가 강제가 돼버렸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써도 개수는 같은 거야. 이해돼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바꿔야 돼? 그냥 F1은 2, F3은 4. 바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냥. 상관없잖아. 똑같잖아. 자, 얘는 케이스가 나뉘어야 돼요. 첫 번째. 2가 복수를 하고 4도 복수를 하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자, 얘도 복수라는 건 무슨 뜻이야? 둘이 없어진다는 뜻이지. 손잡고 집에 가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H? 2가 돼요. 이해되세요? 이해됐어? 이준 이해됐어? F1이 2고 F3이 4인 상태에서 너도 얘를 복수하고 너도 복수하면 이 냈다 지금 모자 문제에서 제외가 되잖아. 그러니까 H2가 된다는 거지. 다음 두 번째. F2는 복수를 하는데 F4가 복수를 안 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여러분, 당연하지만 얘는 F2가 복수를 안 하고 F4가 복수를 하는 경우의 수와 같겠죠. 같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얘는 복수해서 그럼 날라가지. 그럼 아까 그 문제 아니야. 근데 그냥 이 상태면 경우의 수가 몇이야? 3이거든요. 3 곱하기 3에서 3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 결정이 되어 있으니. 근데 지금은 복수하지 말라고 결정을 해놨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H 3이 되죠. 얘들아, 복수하면 2다운이고 복수 안 하면 1다운이야. 근데 지금 얘는 복수해서 사라져. 얘는 복수하지 말라며. 그럼 결국엔 몇 다운이야? 3다운이야, 3다운. 결과적으로. 그럼 몇이야? H 3인 거야. 근데 이게 몇 개야? 2개인 거지. 다음 F2도 1이 아니고 F4도 3이 아닌 거야. 둘 다 복수 안 했어. 이게 몇 개예요? 얘들아, 복수를 안 했다니까? 복수를 안 했다니까? H4죠. 이렇게. 되었니?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야?
H5 더하기 미안해 H4 더하기 2H3 더하기 H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쉽게 생각해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지. 조건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 한 명씩 제거하게 되는 거야. 복수를 안 했어? 한 명 제거. 복수했어? 2명 제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 방금 얘기한 건 외우기 위한 이야기지 사실 본질에는 어긋나는 얘기죠. 자, 그럼 가볼게. 생각 잘해봐. 자, 7명이서 게임할게. 좀 많지? 안 나와요? 그냥 한번 테스트하기 위함이야. 7명이서 게임할 거야. 자, F1은 2고 F2는 5고 F7은 6이래. 어떻게 돼? 일단 바꿔. 어떻게? F2가 3이다. 그냥 바로 옆으로 바꿔. 넌 뭘로 바꿀래? 4는 5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2라는 친구는 어떻게? 지워. 이렇게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아까 문제랑 똑같지? 느껴져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간다. 둘 다 복수했어? 둘 다 복수했어? 일단 지금 H6 상황이야. 전체 베이스가 2 없어졌어. 7이라고 하면 안 돼. 둘 다 복수했어. 빼기 4. 복수하면 빼기 2야. 그러니까 빼기 4지. 한 명만 복수할게. H. 빼기 하면 죄송합니다. 네. 빼기. 한 명만 복수할 거야. 그럼 빼기 3이잖아. H 3. 근데 얘는 경우가 2개. 다음 둘 다 복수 안 해. H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1 더하기 4 더하기 9에서 14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답으로 잘 나오는 친구들도 기억을 해야 돼요. 9, 11, 14, 44. 이 4개 중에 하나가 보이면 그냥 찍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제 숫자만 봐도 무슨 케이스인지 기억할 수 있어야 돼. 9는 뭐야? 그냥 H4. 44는 H5. 11은 뭐야? H5인데 강제성이 하나 있다. 14는 상관없는 2개의 강제성이 있다. 이해됐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자, 아까 문제 다시 가볼까요? 몇 번이요? 52. 자, 1, 2, 3, 4, 5 숫자가 하나씩 적힌 공이 있고 가방에 넣겠대. 근데 2는 A1에 넣겠대. 그래 놓고 마지막에 뭐래? 모자 문제래. 이해돼? 이해돼요? 답은 11. 할 수 있겠어? 수영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좋다구만. 49번. ABCD 5명이 제출한 자신의 소지품 ABCD가 있어요. 근데 자신의 소지품을 갖지 않도록 하래. 답은 3번. 되겠지? 오케이. 호중이 되겠어? 할 수 있겠어? 51번. 어느 독서 동아리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회원 3명에 총 5명이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책을 한 권씩 가져와 서로 바꾸어 갖기로 했다. 회장은 부회장이 가져온 책으로 바꾸어 갖지 않고 부회장은 회장이 가져온 책으로 바꾸어 가지 않겠다. 5명이 자신이 가져오지 않은 책으로 각각 한 권씩 나누어 갖는 방법의 수. 어떻게 풀으라는 거야? 여사건 하라는 거지. 서로가 서로의 거를 가져가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달라는 거죠, 이거는. 전체가 몇이에요? H 5죠. 여기서 회장이 이제 여기 봐. 회장이 부회장 걸 가져간다 생각하고 부회장은 회장 것도 가져간다 생각하자. 그리고
얘가 가져가지 않고 얘가 가져갈 수도 있고 얘가 가져가고 얘가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이것까지 있으면 뭐야? 두 개 제한한 그 문제지. 이해되세요? 진짜 이해되지 얘들아? 이해가 된다고? 이해가 되는구나. 이 세 개만 빼주면 되죠? 아까랑 좀 다른 경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아까는 1, 2, 3, 4예요. 좀 달라요 여러분. 그죠? 지금은 둘이 겹쳐져 있잖아. 이 친구 뭐야? 뭐야 이거? H3이야? 맞아? 둘이 서로 걸 가져갔으면 제외시키면 되잖아? 다음 요 친구는 가져갔는데 복수 안 할래 이거지. H? 4죠. H? 4요. 44 마이너스 18, 2, 20, 24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적어도 얘네 둘은 서로 걸 가져가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만약에 회장은 부회장이 가져온 책으로 바꿔갔지 않거나 얘다 라고 하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전체에서 둘이 서로 걸 가져가는 경우를 빼주면 되지. 얘는 44 마이너스 2, 42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50번은 어떻게 풀까요? 왜 안 해? 아니, 다른 반 애들이 경란이의 생김새를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 그래서 막 걔네들끼리 막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경란이한테 셀카 보내기 막 이런 거 하더라. 얼마나 놀랄까. 질문인 줄 알았는데 이상한 애 얼굴이 어째 딱 하고. 너네 그런 거 안 하지? 장훈고 애들 답이 없어. 답이 아주 그냥 애들이. 어? 너 내 이름이 박경란이라고 생각해봐. 쌤 그거 편견이죠. 네 이름 임덕룡으로 살고 싶어? 왜요?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편견을 가지고 살아. 편견 좀 가지면 어때? 안 그래? 아니 편견 좀 있을 수 있잖아. 어? 안 돼? 너 편견 갖지 마 이제. 나 지하철 딱 갔는데 누가 칼 들고 있어. 그거는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 벗어난 거죠. 윤리적으로 벗어난 거잖아요. 그거. 근데 밖에 없는 거는 좀 애매하냐? 란이 들어가는데 애매해? 아니 뭐 철란이도 아니고 어? 경란이잖아. 불러봐. 박경란 해봐. 박경란 남자 같아 여자 같아? 모르겠는데요. 진짜 느낌이 안 와? 아니 난 이게 느낌이 안 와? 지민 중성적인 이름이야. 정이 중성적인 이름이야. 중성적인 왜 이렇게 다 중성적이야? 요즘 진짜 그 너네 때는 그게 유행이었구나. 남자잖아. 종건 여자일 수도 있죠. 신랑 임덕룡 군과 신부 이종건. 아씨 콧물나. 아씨 맞아 이게?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덕룡이도 여자일 수 있지. 그죠? 겠냐고 근데.
경란 여자지. 이거요. 다 저런다니까. 아니 궁금하잖아요. 남자인데 어쩔 수. 귀엽게 생겼어. 그 남자 아, 선생님. 귀여워 이게 아니라 귀엽게 생겼어. 아니 저는 이쁜 거 물어봐요. 답도 없다 진짜. 순열과 좋아. 경란한테 물어봐봐. 예뻐요? 그래요? 차단당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분명히 카톡 온다. 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서. 순열과 좋아. 쌤 진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어요. 자, 누가 쌤한테 잘생겼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뭔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잘생겼냐고 물어본다고? 네. 진짜 그게 궁금해? 말을 해 임마. 누가 나한테 잘생겼냐고 물어본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상대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성이야. 진짜 빠았어요. 마음에 드는 이성이야. 직접 보시죠 뭐. 라고 하든가. 동성이야. 알아서 뭐 할 건데. 학생이야. 직접 보러 등록해.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 경란이 누가 봐도 여자 이름입니다. 자, 첫 번째 마인드 세팅 하벼 법칙이죠. 그 다음 뭐죠? 고벼 법칙이죠. 다들 하셨죠 복습? 별거 아니잖아. 그 다음 고벼 법칙에서도 특이한 게 있어. 그게 뭐야? 공식들이지. 순열과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원순열 이런 거 막 배운다. 그 다음 뭐야? 유형이죠. 그래서 우린 문제를 마주치면 뭐부터 해야 돼? 인격소멸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유형 중 하나인지 확인해요. 아까 보셨죠? 여러분 풀이랑 제 풀이가 다른 걸 보셨죠? 그걸 하시라는 거야. 그거를.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풀죠. 느꼈나요? 저도 무조건 이렇게 풀어요. 여러분 풀어드릴 때도 항상 이렇게 풀었어요. 지금도. 근데 저랑 이 벽이 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랑 저랑. 그럼 이제 우리 여기를 한번 배우자. 이거야. 자, 순열 조합을 배울 건데 그 전에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계승입니다. 영어로는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 정의가 뭐죠? 다 써져 있으니까 안 쓸게요.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기호는 뭐라 써요? n. n 팩토리얼.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 서로 다른 5개를 일렬로 나열 어떻게 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n부터 1씩 줄여나가면서 몇 가지? 3까지 곱한다. 왜? 1까지 곱한다. 이게 팩토리얼입니다. 자, 이제 비로소 순열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순열은 영어로 뭐죠? 써놨나요 제가?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순열은 영어로 permutation이에요. 중요하진 않고요. 순열이 뭐야? 서로 다른 n개에서 바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알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알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예를 들면 자, 서로 다른 6개의 공이 있는데 그것을 세 상자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이죠? 여기 몇 개? 6 곱하기 5 곱하기 4다. 순열은 계승을 하다 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다 마는 것이다. 이 친구 기호로 N, P, R 이렇게 써요. 저 P가 저기서 나왔다는 걸 말해주려고 그냥 쓰는 거야. N, P, R이다. 그럼 이 친구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돼? 6, P, 4 하면 뭐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하다 말아야 될 거 아니요. 몇 가지 곱할 건데 R번째까지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첫 번째가 n-0이잖아. 두 번째가 n-1이잖아. 그러면 두 번째는 n-2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플러스 1하면 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n-1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n-r 플러스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n에서 시작해서 r개를 전부 곱한 값이다. 이게 순열이죠. 근데 쓰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친구 결국에는 계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죠. 기본 형태가 몇 팩토리얼일까요? 기본 형태가 몇 팩토리얼이에요? n 팩토리얼이죠. 그럼 여기서 뭘로 나누면 된다는 거잖아. 뭘로? n-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더라. 계산은 어떻게 해요? n부터 1씩 줄여나가면서 r개를 쭉 곱하면 된다. 이게 순열이다. 자, 여기서부터는 성질이 등장해요. 첫 번째, np0이 몇일까요? 제발 피지컬로 밀지 말고요. 이런 거지. 서로 다른 n개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그걸 나열하래. 경우의 수가 몇이야? 하면 0 이러는 애들이 있어. 얘들아, 아무것도 뽑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경우야. 이거 n1이지. 방금 선생님이 한 게 피지컬로 민다는 행위야. 그냥 경우를 실생활에 생각해서 따져보는 거죠. 물론 이게 처음에 이해할 때는 좋아요. 좋아. 근데 결국에는 우리 확률과 통계까지 이르려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R이 0인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는 거야. R에 0 대입하면 뭐 돼? M팩분의 M팩 1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음 NPN. 자, 이 친구는 피지컬 미는 게 좀 필요해요. 얘들아,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겠대. 그럼 얘는 뭐가 돼?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몇 개야? 하나지. 다 선택하는 거잖아. 그럼 걔는 일렬로 나열하는데 얘 몇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이죠. 얘는 피지컬을 미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R자리에 n 대입해보세요. 분모가 뭐가 돼요? 0 팩토리얼이 되죠.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얘라는 거지. 0 팩토리얼이 뭐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갑자기 여기 성질에 등장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0 팩토리얼은 여러분 사실상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하지만 수학적인 공식이 말이 되게 하기 위해 수학자들끼리 그냥 정의를 한 거야. 0 팩토리얼은 그냥 1이라고 하자 라는 거지. 다음, 얘는 거의 뭐 유형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하나만 더 할게요. NPR은요. 자, 우리 10명이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10명 중에 4명을 뽑아서 경품을 줄 거야. 1등, 2등, 3등, 4등 경품을 줄 거야. 그러면 4명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10p4겠죠. 이해돼요? 10p4. 근데 여기서 갑자기 종건이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종건아? 연기를 왜 해, 갑자기? 아무튼 종건이가 손 들어가지고 저 경품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 선생님의 결정이 두 가지로 나뉘죠. 경품을 주는 경우, 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아니, 꼴 받으면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야, 다 안 받고 싶어? 꺼져?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종건이 경품 받고 싶어요. 안 줌. 그러면 몇 명 중에 선택을 하게 되지? 9명 중에 선택을 하게 되지. 즉, n-1명 중에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게 돼요. 이게 내가 종건이한테 경품을 주지 않는 경우죠. 그럼 종건이한테 경품을 준다면 어떻게 돼요? 4개 중에 뭐 받을래? 부터 해야겠지. 뭐 곱하기? R 곱하기. 그 다음 남은 n-1명 중에 몇 명을? R-1명을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겠죠. 이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좋아요. 타겟팅을 했다는 거야. 어느 한 명을 타겟해서 너 받을래 말래를 했다는 거지. 앞에가 뭐야? 말래. 뒤에가 받을래. 이게 되는 거야. 받을래 하면 뭐 받을래? 나머지 애들도 하자 이거지. 문제도 나올 거야. 이런 공식은 이런 이야기와 같다는 거야. 한 명을 타겟팅해서 너를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니까 뽑다 마는 건 없잖아, 그지? 자, 이제 암기를 좀 해보자. 쌤 이렇게 쓰는 거 정말 드물죠? 이거 모르면 병신이라는 거예요. 1팩토리얼은 1, 2팩토리얼은 2, 3팩토리얼은 6, 4팩토리얼은 24, 5팩토리얼은 120, 6팩토리얼은 720까지는 외우자. 다음 순열은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6P4가 몇이죠? 그럼 속으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실 거예요. 얘는요 6팩을 2팩으로 나눈 거라고요, 여러분. 다 외웠잖아. 2분의 720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도 괜찮지만 계산하실 때 웬만하면 얘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n이 6이 할 때요. n이 7까지 가면 7팩을 안 외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이 6 이하면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라는 겁니다. 해볼게요. 5P3 몇이에요? 120 나누기 2, 60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음 이따가 여기다가 조합도 어디까지 외울 건지 쓸 거예요. 따로 쓰셔도 되고 한 곳에다 쓰셔도 되고요. 자, 조합입니다. 조합은 영어로 조화 피자 에라이씨 콤비네이션이죠? 야씨 피자 이렇게까지 하는데 콤비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NCR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야. 기호로는 NCR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얘들아 거기 정의에다가 슬래시 하나 찍을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하고 끊으세요. 뽑아 끊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즉 여러분 순열이라는 건 정확히 뭐인 거야? 조합을 하고 계승을 하라 이 얘기지. 조합하고 계승하라. 이해되니? 서로 다른 순열에 있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이런 얘기잖아.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의문점이 생겨야 돼. 안 생겨? 의문점 안 생겨? 우리 교현이는 의문이 없어. 우리 지금 계승 배우고 순열 배우고 조합 배우잖아. 이상하지 않아? 이상해 이제? 한번 얘기하니까 이상해? 아니 순열이 조합 곱하기 계승인데 왜 조합과 계승을 배우고 순열을 배우는 것이 아닌 순열을 배운 후에 조합을 배우냐는 거야. 그치? 좀 이상하지 순서가.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교육과정이 그래요. 이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왜냐면요 중요한 얘기 하나 갑니다. 순열은요
옆에다 써. 개쓰레기 기호예요. 이건 개쓰레기 기호입니다. 개쓰레기예요. 그냥 쓸 필요가 없는 기호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숙달되었는데 내 풀이에 P가 나온다? 당신은 허수입니다. 실수들은 절대 순열을 쓰지 않아요. 결국 이 얘기거든요. 문제를 풀 때 NPR을 써야 하는가, NCR을 써야 하는가, 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필히 허수입니다. 쌤 얘기하는 게 헷갈리지 않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 둘은 절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얘를 쓸지 절대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너가 갈피를 잘못 잡은 거야. 이 얘기를 조금 이따 구체화해 볼게요. NCR은 여러분, 얘를 알고 싶으면 NPR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NPR은 뭐와 같죠? 성질이에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뽑고 그 알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이거잖아. 그럼 MCR이라는 게 뭐야? 뭐야? R 팩토리얼 분의 NPR이 되는 거죠. R 팩토리얼 분의 NPR. 결국 순열이라는 건 왜 배운 거야? 이 공식을 알기 쉽게 유도하기 위해 배운 것에 불과해요. 얘를 위해서 순열을 먼저 배우는 것뿐이야. 근데 NPR이 뭔지 알잖아. 그럼 이 친구는 결국에 R팩 곱하기 N-R팩 분의 N팩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자, 계산은 뭘로 하는 거예요? 계산은 얘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9C4 이렇게 나왔어. 그럼 분자는 뭐야? 9부터 4개를 곱하는 거야. 이게 9P4죠. 분모는 뭐예요? 1부터 4개, 4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약분 때려가지고. 자, 그냥 여담인데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 이거 약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진짜 돌았어요? 도셨어요? 확신 드나요 혹시? 약분이 항상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안 들죠? 확신을 드릴게요. 잘 봐. 2죠. 얘들아, 여기 분모에 2가 나오려면 적어도 분모가 2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지. 그럼 R이 2보다 컸다는 거지. 크거나 같았다는 거잖아. 그래야 분모가 2를 포함하지. 그럼 잘 들어. 그럼 분자는 적어도 연속하는 2개의 수는 들어온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7C2를 떠올려봐. 7 곱하기 6 over 2 곱하기 1 이렇게 되지. 위에가 연속하는 두 수 아니냐고. 그거 중에 무조건 뭐 있어? 짝수는 하나 있다 이거야. 다음 7C 3이죠? 연속하는 3개의 수 중 3의 배수는 반드시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맞물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니? 무조건 약분 돼요. 믿으세요? 쌤 그럼 4도 있고 2도 있는데 그럼 4로 나누고 나서 2는 없으면 어떡해요? 개소리 하지 마시고 무조건 있어요. 믿으세요? 자, 이 친구로 계산하시면 된다. 이 친구 공식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성질 가기 전에 조합은 어디까지 외워야 하느냐? 어디까지 외워야 하느냐? n값이 7 이하인 것은 다 외우시면 됩니다. 다 외우시면 돼요. 근데 그 수의 규칙을 밝혀주지 않으면 고통이겠죠? 그래서 제가 규칙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성질을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NC0은 몇입니까? 아직도 피지컬로 밀 생각하세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NC0 몇이에요? 1, 0 팩토리얼 1이죠. 다음 NCN은 몇이에요? R 자리에 n 넣어봐요. NPN이죠. n 팩토리얼인가?
분모도 n 팩토리얼 1이에요. 이것도. 밑에 또 쓸 거예요. 자, 우리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것을 미리 한번 학습해 볼게요. 바로 파스칼 삼각형입니다. 파스칼 삼각형. 자,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파스칼 아저씨가 한 거니까 딴지 걸지 마. 그냥 그런 거요. 내가 안 했어.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1을 다 써요. 이렇게. 그 다음 위에 거 두 개를 더하면 어디 봐. 여기 봐. 두 개 더하면 아래에 있는 수가 돼요. 몇이죠? 2죠. 여기 몇이죠? 3. 말 안 해? 4, 6, 4, 5, 10, 15, 6, 15, 20, 15, 6 이렇게 되죠? 되니? 잘 봐. 1시 0이 몇이야? NC0은 몇이야? 예. 1C1은 몇이야? 1이야. 2C0은 몇이야? 2C2는 몇이야? 2C1은 몇이야? 이해요? 3C0은 1, 3C1은 얘들아 NC1 하면 N이야. 3C2는 자봐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래. 얘는 뭐랑 같지? 세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와 같죠. 그래서 3C1은 3C2와 같아요. 얘도 3이고 3C3도 1이죠. 보이십니까? 1C0, 1C0, 1C1, 2C0, 2C1, 2C2, 3C0, 3C1, 3C2, 3C3 이렇게 돼요. 알겠어? 얘들아 A 플러스 B의 제곱이 뭐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뭐야?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눈치가 좋으면 대답해봐. A 플러스 B의 4제곱이 뭐야? A 4제곱 플러스 4A 세제곱 B 플러스 6A제곱 B제곱 플러스 4AB 세제곱 플러스 B 4제곱이야. A 플러스 B의 5제곱은 A 5제곱 플러스 5A 4제곱 B 플러스 10A 세제곱 B제곱 플러스 이렇게 가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이항정리라고 불러요. 확률과 통계 가면 배울 거예요. 아직 몰라도 됩니다. 이 내용은 몰라도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A 플러스 B의 6제곱에서 A 4제곱 B 제곱의 개수가 6C2가 나오냐는 거야. 왜 그럴까? 생각해봐. A 플러스 B라는 항이 몇 개 곱해져 있어? 몇 개 곱해져 있어? 야! 다 쓸 때까지 대답 안 할 거야? 씨발. 6개 곱해져 있잖아. 어려워? 자, A 4제곱 B 제곱이라는 항은 각각의 항에서 하나의 항을 뽑아서 곱할 거잖아. 그럼 A를 뽑던가 B를 뽑던가 할 거 아니야. A를 몇 개 뽑아달래? 4개 뽑아달래. 이게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6개의 항에서 4개를 뽑아 A를 선택하라. 이런 얘기잖아. 다른 말은 서로 다른 6개의 항에서 2개를 뽑아 B를 선택하라. 이런 얘기잖아. 결국에는 6C2라는 개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개수만큼 나올 테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완전 제곱식이 왜 1, 2, 1인지도 알겠어요? 하나,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걸 이항 정리라고 불러. 여러분 확률과 통계 가면 배울 거야. 알겠지? 자, 보이십니까? 대칭이 보이세요? 아까 말했던 거죠. 서로 다른 5개에서 1개를 택하는 경우는 4개를 택하는 경우가 같겠죠. 의미 부여를 하면 돼. 5개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4개를 선택하지 않는 거야. 그지? 이 2개는 같을 수밖에 없지. 경우의 수가. 자, 얘는 6시 2죠. 얘는 6시 몇이죠? 4입니다. 이 층이 뭘 담당하죠? n의 값을 담당하죠. 이해돼요? n의 값을 담당해요, 층이. 그리고 왼쪽부터 r 값이 0, 1, 2, 3, 4, 5, 6, 7, 8 점점 커지죠. 그 순서를 기억해요. 잘 봐. 얘랑 같죠. 대칭성. 이게 성질 2번이에요. NCR은 NC n-r과 같다. R이랑 n-r 더하면 몇이 돼요? R이랑 n-r 더하면 몇이 돼요? 뭐가 돼요?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어려운 거 물어보니 얘들아. n이잖아. 입 안 열어놔. 입 험해진다. 2랑 4 더하면 몇이에요? 6이 되면 얘네들은 같다 이거예요. 8CR과 8CR 플러스 2가 있어. 얘들이 같대. 어떻게 찾을 거야? 뭐라고? R 플러스 얘네들이 더해서 몇이라고요? n이라고요. 얘네들이 같대요. r과 r 플러스 1을 더하면 8이라고요. r은 몇이에요? 3이라고요. 대충 피지컬로 밀어서 3호? 하지 말라고 제발. 알겠지? 식을 써서 구하세요. 쉽지 않네. 다음 이거 뭐라고? 대칭성이죠? 다음 생성원리예요. 생성원리. 위에 거 2개를 더하면 가운데 밑에 게 된다고 했죠. 자, 그걸 이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 볼 거예요. 너를 NCR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NCR이라는 친구는 뭐와 같아? 위에 있는 이 2 친구의 합과 같을 거 아니니? 맞아 아니야? 맞지? 아이씨. 맞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나 그냥 밀어버린다? 이해하고 있어? 간신히 이해하면서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왜 그러실까? 자, 위층이죠. 그러면 얘가 n이지. 얘는 n자리에 몇이 쓰여져 있을까? n-1이 쓰여져 있겠죠. 이해되세요? 다음 잘 봐. 여기서부터 0시 0이에요. 0시 0은 1입니다. 몰라도 돼요. 1시 0, 1시 1, 2시 0, 2시 1, 2시 2, 3시 0, 3시 1, 3시 2, 3시 3 이렇게 돼요. 이거 보세요. 1시 1, 2시 1, 3시 1 이렇게 되지.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느낌. 얘를 따라가면 R값이 같아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n-1c R입니다. 얘는 R값이 하나 작겠죠? R-1이죠. 그래서 얘는 n-1c R 플러스 n-1c R-1이 돼요.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설명해줘도 이런다. 5C4 플러스 5C3이 몇이야? 50, 15요. 미쳐버리겠어. 얘는 뭐랑 같아? 6C4와 같다. 설령 계산을 따로 하더라도 한번 체킹하라고. 그럼 이것까지 가는 거지.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풀었어. 근데 얘랑 같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 이 경우의 수가 이렇게 구해진다는 건 뭘 뜻하는 거지?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지.
오케이? 여러 개 알려주려는데 여기까지만 할게. 자, 그러면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이 실이 2인 거는 방법이 필요가 없어. 그지? 3시 1은 3이고 3시 2는 3이라는 것도 방법이 필요가 없어. 4시 1은 4, 4시 2는 6, 4시 3은 4. 그냥 외워. 이거 방법이 필요해? 필요 안 하지? 5는 5시 1은 몇이야? 필요한 거구나. 5시 2는 10, 5시 3은 10, 5시 4는 5. 여기까진 그냥 외우세요, 제발. 그냥 외워. 50, 15 어렵지 않잖아, 그지? 제가 6과 7을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6C2가 무엇이냐? 잘 봐. 50, 15지. 더해봐, 몇이야? 15야, 15. 6C3은 더해봐, 몇이야? 20이야, 20. 이렇게 외워. 얘들아, 근데 나중에 시험 볼 때도 6C 5 더하기 10은 15 하라는 게 아니다. 지금 덕수궁 풀면서 6C2가 15라는 걸 이런 스텝으로 외우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6C4는 15, 6C5는 6. 되겠죠? 간다. 7C1은 몇이에요? 7. 7C2는 몇이에요? 몇이에요? 20에. 느껴져요? 제발 3, 7에 21. 뒤진다 진짜. 6과 15를 더하면 되죠. 7C3은 몇입니까? 35. 이걸 외우세요. 여기까지만 외우세요. 그냥. 오케이? 이거를 그냥 냅다 외우잖아? 그럼 내가 어느 날 8C3은? 하면 당신은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아는 자는 어떻게? 7C는 21이고 7C3은 35니까 56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니? 너네 9구단이 든든한 이유가 뭐야? 98에 71이야? 얘는 72지. 8C3은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 56이야, 그지? 근데 9구단이 단단한 이유는 니네가 많이 해봤기 때문이야. 물론 틀릴 수 있지. 근데 7, 8에 56인 거 누가 몰라, 그지? 실수해, 이거 잘?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조합에 관한 연산은 여러분들이 약간 9구단보다 어색하다고. 그러니까 수학은 항상 내가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 이해가 되니? 그 말은 기본적으로 5까지는 당연히 외우라는 거야. 너무 쉽잖아. 너무 쉽지 않아? 11, 121, 1331, 14, 641, 15, 10, 15, 1. 너무 쉬워. 그럼 6은 어떻게 생각하라고? 맨날 계산하지 말고 5 더하기 10. 6C2는 5 더하기 10. 6C3은 10 더하기 10. 15, 20. 됐어? 15, 20. 그러면 7C2는 6, 15, 20에 7C3은 15, 20, 35. 여기까지만 쌓아두면 8도 정복이 가능한 거잖아. 실수 안 하고.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너는 확률 같은 게 고3까지 해야 돼, 얘들아. 내가 만약에 니네가 미적분을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가르쳤어. 거의 다 미적하니까. 여기 그냥 내신용으로 하면 끝이거든. 근데 우리는 확통이 필수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너네가 옛날에 9구단을 외웠듯이 지금은 이 조합표를 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기본 요소야, 기본 요소. 알겠니? 이것 좀 외워주는 거야. 이것 좀 외워주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내가 왔는데
딱 문 열고 들어왔을 때 7C3 대답이 안 나온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자, 해볼게. 자, 이것도 여담이에요. 이거 보이나? 간다.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0이 몇이에요? 20입니다. 그죠? 어디 갔나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몇이에요? 21이죠. 이걸 보고 하키스틱 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키스틱 같다고 해서. 하키스틱 룰. 왜 이렇게 되죠? 쭉 가다가 멈췄을 때 한 번 꺾으면 그 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래요. 얘도 1이고 얘도 1이죠. 맞아. 1 더하기 1이 몇이죠? 1 더하기 3이 몇이죠? 1 더하기 3은 4. 4 더하기 6은 10. 10 더하기 10은 20.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갔던 그 생성 원리를 한번 비틀어서 사용하면 증명이 완료돼요. 또 확률과 통계에 나와요. 별거 없죠. 우리가 지금 배운 것만 잘 배워놓으면 확률과 통계의 첫 번째 단원인 여러 가지 순열과 조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흔들리면 거기 가서 또 유형을 쌓아야 돼요. 밑빠진 독에. 밑빠진 독에다가 그 위에다 확률과 통계 유형을 쌓아야 된다고. 지금 안 쌓잖아? 너네 고3 때도 안 쌓아. 지금부터 잘 쌓아놔. 밑에 뭐가 있어야. 이게 내가 이상한가?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좀 그런데. 얘들아, 내가 어떤 과목이나 어떤 스킬이나 뭐 체육이나 과목이 됐던 뭐든 다른 사람보다 잘하면 그 과목을 더 하고 싶어지지 않아? 다른 애들보다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걸 하고 싶어져. 게임도 되고. 그렇잖아.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은 계속 잘 입으니까 원래 내 옷장에 있는 옷이 예뻐. 그러니까 옷을 잘 입고 싶어져. 그런 거야, 다. 그러니까 지금 쌓아놔. 그러면 고2 때는 고1의 도윤이, 응? 고1의 지민이가 고2의 나를 밀어준다니까. 그렇다고. 싶으면 불을 지피고 싶으면 한 번은 여기 가서 나뭇가지 졸라 째가지고 해가지고 졸라 해가지고 불은 한 번 지펴놔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은 그냥 나뭇잎만 득득 넣으면 된다고. 쉬워진다니까 인생이. 이게 싫어가지고 맨날 허구한 날 불 지핀다고 이러고 있어. 하다가 아우 귀찮아. 1시간 있다 다 씻고 나서 그치 해야지. 다시 한번 파이팅. 아우 모르겠다. 왜 그렇게 사냐는 거지. 그렇게 살지 말고 불 한번 싹 지펴놓고 슥슥 나뭇잎 편하게 붕붕 넣으면서 살면 돼. 뭔 말인지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비유가 너무 재미있어갖고 죄송합니다. 자, 이게 조합이에요. 자, 그러면 조합 중에서 대표적인 또 활용이 있어요. 조합의 활용입니다. 미안해요.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지 못할 것 같네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분할과 분배예요. 여러분 저 아직 유형화도 시작 안 했어요. 그죠? 이건 기본 개념이에요. 다. 분할과 분배. 교육과정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교육과정이다시피 나와요. 분할은 영어로? 니네 집이 이렇게 있어. 침대가 이렇게 있어. 여기 거실이야. 자꾸 쳐다보는 거야. 우리 내 방. 그럼 여기다 이렇게 뭐 해? 파티션. 파티션이라는 걸 둬요. 가림막이 아니라 사실 공간 분리 장치죠. 분할이에요. 분할. 파티션. 다음 분배는 나눠줘. 디스트리뷰션이야. 디스트리뷰션. 근데 분할과 분배가 다른 게 아니야. 비슷비슷해요. 자, 분할. 뭐냐면 다 쪼개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자, 꽃이 9송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로 꽃다발을 만들 거야. 꽃다발을 만들 건데 내가 좀 편해 좀 해볼게. 편해. 어? 규현이는 개짱나니까 2송이만 줄래. 막 이런 거 있잖아. 장난이고요. 완전 장난은 아니고요. 네. 이선사. 자, 2송이, 3송이, 4송이 나눠서 꽃다발을 만들어 볼게. 그러면 서로 다른 9개의 꽃이 있는데 2개를 선택해서 하나의 꽃다발을 만들고 싶어. 경우의 수가 몇이야? 9, C, 2 이렇게 되지. 9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돼요. 그럼 몇 개 남았지? 7개 남았죠? 이 중에서 몇 개 선택해? 3개를 선택하여 하나의 꽃다발을 만들고 마지막 4개 중 4개를 선택하여 꽃다발을 만드는데 1이죠. 나도 쓴다 얘들아. 생략하지 마. 이러한 경우의 수만큼 꽃다발 3개를 나눠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됐지? 이번에는 한 명만 편애할게. 2송이, 2송이, 5송이야. 해볼게. 9C 2죠. 곱하기 7C 2죠. 다음은 5C 5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꽃이 A부터 I까지 꽃다발이 있어요. 9개예요. 없어 보였니? 어쩌라고 씨. 자, 내가 꽃다발을 만드는데 여기서 꽃 A와 B를 꽃다발로 만들고 여기서 C와 D를 꽃다발로 만들었어. 근데 다음에 다른 경우를 보니까 여기서 CD를 만들고 여기서 AB를 만든 거야.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이건 같은 경우지. 얘들아 잘 들어봐. 쌤이 꽃다발을 만들고 누구한테 줬니? 그냥 만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얘를 만들었던, 두 번째 얘를 만들었던 사실 결과가 같잖아. 이해되니? 그러면 하나의 경우마다 몇 번을 세버렸죠? 몇 번을 세버렸죠? 2번을 세버렸죠. 2번 맞니?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 2팩토리얼 번 만들었어요. 쟤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중복되게 만들었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나누기 2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야. 2개를 하나로 카운팅해라 이거지. 이해가 됐어요? 다음 뭐 할지 눈치 깠어요? 공평한 아량하신 선생님이세요. 333입니다. 만들어 볼까요? 9C 3 곱하기 6C 3 곱하기 3C 3. 얘는 다 똑같죠. 나누기 얘를 2로 인지하면 여긴 3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3팩토리얼이죠.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똑같은 걸 계속 만들고 있는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가 분할이에요. 자, 분배는 뭐야? 말 그대로 만들었지? 나눠주기까지 하는 거야. 3개의 꽃다발을 만들었어? 3명한테 나눠줘. 곱하기 3팩토리얼. 이것만 해주면 끝나지. 분배는 이것만 알아라. 분배라는 것은 분할을 한 후에 계승까지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죠. 그죠? 이해돼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말도 할게요. 얘들아, 봐봐. 분할할래? 분배할래야? 아니지. 뭘 해? 일단 닥치고 분할해. 그 다음 분배를 할 거야 말 거야지. 그래. 순혈과 조합 차이도 딱 그건 거야. 너 순혈할래? 조합할래? 병신이라는 거야 이거는. 닥치고 뭘 해? 조합을 해. 그 다음 계승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를 따지라는 거야. 그니까 순혈 보고 개쓰레기 기호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가 됐어?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개쓰레기죠 사실. 그러니까 순혈과 같은 위치값을 가지는 친구예요. 이해되니? 그런 식인 거죠.
분할과 분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10개가 있었어요. 근데 얘를 바로 뿌리는 게 아니라 티밍을 하는 거죠. 조를 꾸리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분할 분배예요. 그래 놓고 여기에 예를 들면 청소를 해요. 뭐 1반, 2반, 3반 청소할 거예요. 나눠 가지고 탕탕탕 들어가는 거야. 이게 필요 없으면 분할, 배정까지 하면 분배, 이건 거예요. 입체적으로 생각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빨리 할게요. 자, 근데 이 분할에서도 분할도 활용인데 분할의 활용이 또 있어. 대표적인 예시, 이건 유형이에요. 바로 토너먼트예요. 토너먼트. 토너먼트가 뭔지 모른다. 손 들어봐. 알아? 리그가 뭔지 알아? 리그가 뭐야? 한 사람씩 다 싸우는 거야. 토너먼트는 예를 들면 K-팝 아이돌 월드컵 막 이런 거 있지. 16강, 32강 막 이런 거 하잖아. 스트리머들 막 이런 거 하잖아. 그게 토너먼트지. 한 번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치? 자, 리그와 토너먼트 잘 문제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설명하는 건. 여러분, 리그는 총 경기 수가 몇입니까? 5명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5명이서 리그를 해요. 경기 수가 몇일까? 얘들아, 리그라는 건 경기를 한다는 거지. 꼭 그 경기를 다 해봐야 알아? 아니지. 그냥 이렇게 가서 따치 하면 이게 한 번 경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장 단적인 예로는 악수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악수한다.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5명이 앉아있어. 그럼 얘네를 한 명 원바이 원으로 다 악수를 시키고 싶어. 경우의 수가 몇이야? 5, C, 2. 5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죠. 따라서 리그 경기 수는 몇 개예요? NC가 돼요. 이해가 되겠니? 토너먼트는 경기 수가 어떻게 돼요? 이해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토너먼트는 자, 봐봐. 32강을 한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우승은 몇 명이 해? 우승은 한 명이 하는 거 아니야? 한 명이 우승해. 몇 명이 떨어져? 31명이 떨어지지. 얘들아, 토너먼트는 경기 한 번 할 때마다 한 명이 이기고 한 명이 져요. 근데 올라가는 애들은 여러 번 이겨야 올라가지. 그러니까 경기 수를 셀 때는 뭘 보면 돼? 진 사람 수를 보면 돼. 진 사람 수가 곧 경기 수잖아. 한 경기당 한 명 떨어지니까. 몇 명이 우승한다고? 한 명이 우승한다고. 경기 몇 번 했어? 31번. 얘는 N-1번 경기를 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토너먼트 대진표 작성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거 뭐 여담인데 축구 프리미어리그는 팀이 20팀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2번씩 싸우죠. 리그전을 하는데 한 팀당 2번씩 싸워요. 그러면 경기수 총이 20C 곱하기 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38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만큼의 경기를 해요. 자, 토너먼트 대진표 작성 가볼게요. 자, 2명이 있어요. 토너먼트 대진표 작성하는 경우의 수가 몇이에요? 대진표 작성 경우의 수가 몇이야? 얘들아, 상상해봐. 야, 우리 대진표 작성해야 돼. 우리 둘이거든? 안 되면 이거 가위바위보. 아싸, 이겼다. 씨발, 덕룡이. 이 병신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싸우든 이렇게 싸우든 도대체 뭔 상관이 있어요? 이해돼요? 얘네들은 위치값이 같죠? 경우의 수가 몇이에요? 1이에요, 1. 이해돼요? 다음, 3명은요? 한 명이 뭘 하게 돼? 부전승을 하게 될 거야. 3명 중에 1명 부전승 시키죠? 여기 덕룡을 이렇게 썼어. 그럼 이 둘이서 가위바위보 해?
그냥 싸우면 끝나는 거 아니야? 여기 경우의 수 몇이야? 3이죠. 누가 부전승할래? 이거예요. 다음 4개예요. 어때? 너네가 반 대표로 나와가지고 가위바위보 이겨서 처음으로 이름을 쓴다 써봐. 어디 쓸 거야? 상관이 없지. 이해돼요? 자, 제일 최하위 팀이 있어. 이 팀이 이 4개 중에 아무거나 먼저 들어가 있어도 관계가 없다며. 그럼 여기에 최하위 팀을 넣을게.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보여? 이 자리가 마치 뭐랑 비슷해? 부전승과 같은 자리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최하위를 여기다 넣고 나니 3명이서 여기 들어가겠다고 싸우겠지. 대진표 작성 경우의 수 몇이야? 3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우리한테 문제로 나오는 건 보통 이런 거잖아. 이런 게 문제로 나올 거라고. 5부터는요. 이렇게 경우의 수를 갖다 외우기가 좀 불편해. 어려워요. 그래서 잘 봐. 자, 이제 대진표 작성 구하는 방법 이렇게 간다. 기본 메인 방법은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래에다가 어떻게 배정할지 생각했죠. 이건 아래에서 위로 방법이에요. 근데 왜 했을까? 여기까지는 경우의 수가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건 외우자는 거야. 1, 3, 3은 외우자고. 간다. 이거 대진표 작성 방법수 이렇게 본다. 봐봐. 반으로 잘라 이렇게. 총 7명이지. 4명을 절로 보내고 3명을 여기로 보내죠. 그럼 결국에 7명을 7개의 꽃을 4송이, 3송이 꽃다발 만드는 거랑 똑같죠. 경우수가 몇이에요? 7시 4 곱하기 3시 3입니다. 4, 3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나눌 거 없죠? 그지? 그러면 여기 4명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나누죠? 4C 곱하기 2C 나누기 2팩 할 거 아니야.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쌤 말하는 건. 요 정도까지 왔으면 그냥 어떻게 해라? 그냥 3 곱해라. 뭐하러 이걸 분할을 하고 있냐 이거야. 여기 경우의 수는 3이니까 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도 기본 방법을 알아야 돼. 4C 곱하기 2C 나누기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2명이 들어갔어. 여기서는 어떻게 해? 여기는 그냥 무조건 1이죠. 그치? 다음 여기는 어때? 또 3C 곱하기 1C 이렇게 해야 돼. 2명 1명을 나눠야 돼. 근데 그러지 말고 곱하기 몇 하자? 3 하자 이거야. 이게 대진표 작성 방법이었어요. 따라서 적어도 밑에서 2번째 줄까지는 그 경우의 수를 외우자는 거야. 얼마 안 되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풀자? 위에서부터 분할을 하자. 그래서 여기서 만나자는 거야. 이게 제일 빨라. 알겠니? 3명, 밑에 3명이 남거나 4명이 남을 때까지 분할 때리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들아, 너희들한테 16강 대진표를 주지 않아. 이유가 뭘까? 우리가 시험 보는 그 종이에 16강을 쓰기엔 가로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해봐야, 진짜 해봐야 8명이야 보통. 그럼 어떻게 할지 알겠지? 8명이면 어떻게 해? 8C 4 곱하기 4C 4 나누기 2팩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니? 자, 이제 문제가 이제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실력을 1등부터 7등까지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2등과 1등과 3등이 결승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이제. 반전 없다. 1등이랑 2등이랑 싸우면 1등이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그러면 결승에서 만나려면 3등인 친구는 결승 가기 전에 절대 나보다 등수가 높은 애를 만나면 안 되죠. 그게 누구예요? 2등이죠. 그러니까 2등이 얘랑 같이 있어야 돼요. 그치?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3 곱하기 3 곱하기 그냥 마냥 외웠다가는
틀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할 솔루션은 알고 가자. 오케이. 문제는 못 풀 것 같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경우의 수 다 풀어오시고 순열과 조합 다시 제조사 해볼까? 토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갈 때랑 화요일에서 토요일 갈 때랑 토요일에서 화요일 갈 때. 자, 과제량이 여기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들어볼게요. 거수해주세요. 화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 과제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내리시고 토요일에서 화요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상관없고 균등 원하는 게 뭐야? 저도 웬만하면 여기다가 많이 내는 편이에요. 적당히 생각해볼까? 경우의 수 난이도 6만 풀기엔 좀 적잖아. 안 적어? 닌 앞에 거나 이 새끼야. 좀 적지? 경우의 수랑 순열과 조합 4까지 괜찮을까? 상이니까. 아, 상이시잖아. 그렇게 하고서 다음 시간에 순열과 조합 하도 드리고 난이도 6짜리 몇 개 같이 풀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그 순열과 조합 상 전부랑 하 전부 이렇게 과제를 낼게요.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이 풀고 과제 내겠습니다. 우리 아마 분할이 없을 거예요. 우리 교재에. 아마 조합까지 나오고 분할 분배부터 이제 활용 문제들은 전부 다 하에 담겨 있으니까 기본 문제니까 아마 풀만 하실 거예요. 보통 4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